네,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풍계론사학도 해fun사입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앞서 파트에서 계속 다뤘었던 고려시대의 외세에 대한 내용을 드디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테마 11주제, 외세의 침략과 고려의 대응입니다. 이 주제는 결론부터 말하면은 고려시대 파트 중에서 사실상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형 자체는 이 고려 시대의 사실상 전체적인 범위를 보면서 어떤 외세가 어떤 시기에 침입했는지 그것도 암기할 필요가 있고, 각 외세가 어떻게 세부적으로 침략했었는지 그거에 대한 고려의 대응 과정까지 전부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난이도가 정말 높기 때문에 제가 좀 부분적으로 다루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 파트에서 한 번에 쭉 정리해드린 게 나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설명을 미뤘던 걸 양해를 부탁드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기는 고려시대 전체입니다. 출제 비중은 거의 이 정도인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은 거의 엔간한 회차에서 나올 만큼 다 나온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버리면 어떻게 보면은 한 고대 시대 삼국의 통일 과정 급으로 버리는 유형이기 때문에 여긴 심지어 문제 진짜 많이 내면은 한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되고요. 아까 말했듯이 전반적인 흐름을 다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부적인 침입 대응 순서까지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암기의 부담감이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거란, 여진의 침입 순서 및 대응 흐름 파악, 그리고 몽골의 침입 순서 대응 및 삼별초의 항쟁 파악, 그리고 홍건정 및 왜구의 침입과 대응 전투 관련 인물 암기하기,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이 그냥 이렇게 써 있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그냥 지금 저 위에 써 있는 키워드 판서 순서 다 외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계속 강조드린 거지만 보통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어떻게 출제되냐에 따라서 또 난이도가 쉬울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거란에 대한 고려의 대응 사례가 뭐예요? 이렇게 사실형 유형을 낼 수도 있는데, 좀 어렵게 되면은 거란의 뭐 침략 이전부터 침략 끝까지 순서를 다 파악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흐름형 문제로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 흐름형 유형을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치만 뭐 안 할 거 아니니까 한번 힘내봐야죠. 저도 열심히 힘내볼 테니까 강의 내용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면은 일단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거는 거란이에요, 거란. 자, 일단 우리 한번 거란부터 다뤄봅시다. 자, 일단 거란은 처음 제가 언급했었던 거는 발해 때예요. 그러니까 발해가 멸망했었던 926년쯤에 이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란이나 유목민족은 대략적으로 이 시기 전후쯤으로 활동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발해는 고려의 유민으로 귀순을 해가지고 왕건 선생님께서 어서 오세요 하면서 받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착하신 왕건 선생님께서는 와, 저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 나쁜 애들이네 해가지고 애초에 거란 자체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쟤는 유목민족 나쁜 놈들이네 하면서 이 거란이 보낸 낙타를, 선물로 준 낙타를 만부교란 다리 아래에서 모두 메어 죽이는 만부교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난 거란이랑 대화 안 해요 빠이빠이 하면서 처음부터 외세 유목민족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뭐 내가 상남자답게 낙타 팍 다 죽여버리겠는데 그러다 거란 진짜 침략하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종 때는 광군이라는 그런 예비 군사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 거란에 대한 침략 같은 걸 나름대로 대비를 해뒀었는데, 이 성종 때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이 거란의 1차 침입이 발생했어요. 당시에는 거란의 장수인 소손룡이 이끄는 대군대가 고려를 침략했었는데 당시 영토를 좀 내놔라 하면서 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고려 입장에서는 그냥 쟤네 못 이길 것 같은데 그냥 싸우지 말고 그냥 영토 좀 내줍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희가 책상 꽝 치면서 안 됩니다. 뭔 유목민족에게 영토를 넘겨줘요. 제가 한번 말빨로 어차피 군사를 못 이길 것 같죠? 내가 일단 말빨로 비벼라도 보고 올 테니까 일단 맡겨주세요 해가지고 서희가 직접 적의 소순용 장수 있는
그 적의 기지에 가가지고 딱 회담 열어가지고 얘기 나눈 거예요. 일단 먼저 소순령이 얘기를 해요. 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영토는 솔직히 굳이 니네가 가질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어차피 니네 뭐 고구려를 개성한 국가도 아닌데 굳이 그 영토에 왜 그게 얽매이고 있는 거지? 야, 그럴 거면 그냥 영토 내놔. 이런 식으로 먼저 선빵을 날리는데 서희가 아니다.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 영토에 대한 욕심 같은 걸 가지는 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협상 시작하면서 내가 너희 나라랑도 수교를 하고 싶었는데 근처에 여진이 막고 있어가지고 내가 니네랑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그래서 뭐 영토 조금만 주면은 내가 너희랑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길 것 같으니까 좀 이런 협상 과정을 해보는 게 어떠냐. 군사력 하나도 안 쓰고 오직 말발로만 상대를 설득시키는 외교를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거란 1차 침략을 막는 동시에 말발로만 강동육주라는 영토를 획득해 가지고 오히려 진짜 그런 상실도 없이 오히려 한 이쯤? 그러니까 이런 영토까지 얻어내는 그런 큰 성과를 얻어냈었던 게 서희의 외교 담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란의 1차 침략 이렇게 방어한 상황 속에서 거란이 후회해요. 아, 쟤네 그때 말 잘해가지고 들어준 것 같은데 연락도 없고 영토 괜히 준 것 같고 그 고민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7대 목종 때 강조의 정변이 발생하거든요. 뭐냐면 이 강조란 인물은 장수예요. 근데 당시에 이 목종 때 이 천추태호랑 김치향이란 인물이 그러니까 불륜 일으켜 갑자기 그 역사 강의하는데 지금 불륜 얘기 나와서 좀 당황할 수 있는데 불륜 일으켜가지고 자기들끼리 사이에서 나온 아들인 왕으로 즉위시키려고 해요. 왕으로 즉위시키려고 하는데 이 당시 목종 때 권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목종 때 권력이 없었는데 이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목종이 어이다 보니까 이 섭정을 하고 있는 천추태후나 이 김치향 같은 얘들이 계속 그 정치권이 있으면은 아 정치가 어지럽겠다 싶어가지고 목종이 마침 당시 강조에게 나 좀 호의 좀 해달라 하면서 군사를 이렇게 데리고 오라고 할 때쯤에 강조가 고민하는 거예요. 저 목종 계속 냅둬봤자 정치도 잘 못할 것 같고 지금 저 천추태후랑 김치향은 말 같지도 않은 짓을 하고 있고 이 강조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둘은 어떻게든 제거를 하고 싶은데 얘는 일단 군사 지금 들고 오는 김에 얘네들 제거를 하면서 목종도 같이 폐위시켜 버리자. 그리고 아예 새로운 인물을 왕으로 즉위시키자면서 아예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을 즉위시켰거든요. 그때 당시에 거란의 입장에서 어떤 고민을 했었냐면은 이게 예전에 안시성 전투할 때도 제가 비슷한 얘기 했었는데 나 저 강동육주 다시 찾아내고 싶은데 와, 저 강조란 인물은 와, 왕도 막 갈아엎네? 나쁜 놈이구나. 내가 혼내줘야지. 하면서 이 강조의 정변을 명분으로 고려를 다시 재침략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왕이었던 현종은 나주로 피란할 정도로 좀 위기가 발생했었지만 당시 양규라는 장수가 뭐 무로대, 흥화진 등의 지역에서 거란군을 끝내 방어하면서 2차 침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뭐 그 이후에 뭐 거란이 그냥 포기하겠어요? 또 침입해요. 소배합이 이끄는 거란군이 또 고려를 침략했었지만 이때 당시에는 강강찬이란 인물이 귀주대첩이라는 그런 전투를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거란군의 방어 침략을 또 성공하게 되면서 거란 침략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수도에다가 뭔가 이렇게 삥삥 도는 나성이라던가 압록강, 도련포에 이른 지역에다가 천리장성을 더 넓게 구축하게 되면서 거란에 대한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를 하나 더 추가하면은 이 현종 때는 거란의 침략을 방어하기를 염원하면서 초조 대장경이라는 불교 경전을 만들어 가지고 거란 침략 방어를 염원했다. 그래서 이 현종 관련된 키워드로는 나주피란, 초조 대장경 조판, 그리고 거란의 2차 침입과 3차 침입, 그 중에서도 강강찬의 귀주 대첩이 잘 나온다. 그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거란이 가장 그 침략 순서 흐름, 그러니까 관군 설치, 서희의 외교 담판 및 강동 육주 확보, 양규의 방어, 강강찬의 귀주 대첩. 그래서 이 거란의 경우에는 뭐 솔직히 아마 뭐 만복의 사건까지도 나온 적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최소한의 이
이 관군 설치, 서희의 외교 남판, 그리고 양교의 거란군 2차 침입 방어, 강강찬의 귀주 대첩, 이 네 가지 순서는 좀 흐름을 잘 나오기 때문에 좀 암기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진입니다. 여진의 경우에는 원래는 거란이 한창 성장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약한 유목민족이었거든요. 근데 이 거란이 결국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여진이 조금 떡상하는 기회를 가져요. 그래서 이제 거란 다음에 여진이 점점 성장하니까 이 여진의 성장을 막기 위해 가지고 당시 숙종 때 윤관이라는 인물의 건의로 특수 군사 조직인 별무반을 창설했어요. 그래서 애초에 거란도 비슷하게 하지만 이 여진의 그런 기병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새로운 군사 조직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신기군, 기병, 신보군, 보병, 그리고 항마군이라는 승병으로 구성된 특수 군사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여진을 정벌 하기 위한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별무화서 자체를 이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언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어가 나오면은 아 별무반을 언급한 거구나. 그래서 일단은 이 숙종 때는 먼저 여진을 정벌하기 위한 군대부터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왜 강조하는 거냐면 자 일단은 얘네 뭐 때리든지 정보하든지 뭘 하려면은 일단 군대가 있어야겠죠. 그 군대를 가지고서 어택 땅을 딱 찍었던 게 예종 때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만든 시기는 숙종, 군대를 가지고 그 여진을 정복한 건 예종 때예요. 이거 순서 잘못 외우면은 흐름형 문제 나올 때 못 풉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윤관이 이 별만 이끌고 여진을 정벌한 다음에 인근 영토에다가 동북구성이란 거를 촉조했습니다. 근데 여진이 아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까불 테니까 제발 영토 좀 돌려주세요. 우리 살 곳이 없어요. 해가지고 오케이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면 내가 봐준다. 다시는 까불지 말라 하면서 나중에 동북구성을 반환했었는데 그럼 여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인사하더라도 뒤에서는 내가 저 고려 자식 언젠가는 깨부신다 라면서 이를 바득바득 가다가 나중에 인종 때쯤에 이르러서 금나라를 건국해요. 그래서 여진 아까 제가 설명 안 했던 것 중 하나 있는데 이 각각 여진 말고 유목민족이 세운 국가들이 있거든요. 거란의 경우엔 요나라고요. 이 여진의 경우는 금나라를 세우고요. 그 이후에 성장한 다음에 처음에 형제관계 요구하더니만 이제 내가 겁나 세졌으니까 나한테 사대, 그러니까 충성해. 사대 요구 정도로 했는데 당시에 이자겸이 일시적으로 권력을 먹었을 때 금의 사대 요구를 이자겸과 척준경이 이렇게 수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하도 외세에 대한 간섭까지 많이 받게 되니까 당시 이런 상황 속에서 묘청이라던가 정리상 등의 인물은 내부적으로는 문벌귀족 등으로 인해서 어지러워. 외부적으로는 금나라 등 유목민족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서경천도 운동을 통해서 국가를 다시 부흥시킬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숙종 때 별무와 창설, 예종 때 동북구성 축조. 이거 만약에 숙종이나 예종 때 역사도 사실 문제 낼 때 이거 못 구별하면 문제 못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그리고 인종 때는 금나라로 여진이 성장해가지고 이자겸이 뭐 금의 4대 요구를 수용했었다. 그런 흐름까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암기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번호를 적는 것들은 진짜 그만큼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반대로 몽골은 솔직히 말하면 외세 중에서 가장 흐름이 복잡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능검에서는 얘 가지고서 흐름 문제를 겁나 깊게는 안 내긴 하거든요. 깊게는 안 내는데 주의는 해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몽골. 이 몽골은 제가 지난 강의 때 설명드렸었지만 이 몽골이란 국가는 거의 고려시대, 그러니까 중세시대 역사에서는 가장 강력했던 유목민족이에요. 그럼 이 몽골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냐? 강동성 전투를 해가지고 앞서 말했던 뭐 거란이 뭐 그때 여진에 밀렸다고 해서 뭐 완전히 개별된 건 아니에요. 뭐 거란이 좀 남아있긴 남아있었는데 당시에 이 몽골은 주변에 뭐 유목민족이든지 국가든지 다 때려 부시는 상황 속에서
이 몽골이 남은 거란 잔당 등을 격퇴하기 위해서 쫓아가던 중에 얘네가 고려 인근까지 간 거예요. 근데 고려 입장에서는 에? 갑자기 거란? 일단 쳐들어온 거 막아야지. 근데 몽골 입장에서도 저 거란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오케이 같은 적인 것 같으니까 같이 부셔보자 해서 결국은 격파했는데 그때 이후로 몽골 입장에서는 쟤네 고려? 맛있어 보인다. 맛집이네 이러면서 약간 니네도 내 형이 좀 챙겨줄 테니까 나한테 좀 충성충성하면서 먹을 것 좀 받쳐 하면서 온갖 내정 간섭을 해요. 뭐 특산물 바치라든지 온갖 내정 간섭 하려다 보니까 사이가 안 좋아지지 않아서 이 몽골의 사신인 저고여가 고려에 갔다가 귀국하는 길에 피살되는 저고여 피살 사건이 발생해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몽골의 고려 침략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진짜 거의 이 몽골은 최소 20년 가까이는 넘게 침략을 했었어요. 못해 20년. 그래서 1차 침입 때는 박서라는 인물이 귀주성에서 몽골의 침략 방어했었는데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강강찬의 귀주대첩이랑 박서의 귀주성 전투가 이름이 진짜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귀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물 키워드를 보고서 정확한 구별 못하면 이게 거란 다룬 건지 몽골 다룬 건지 절대로 구별을 못합니다. 그리고 뭐 충주 지역에 뭐 노군과 담요 등 뭐 좀 상대적 낮은 신분의 직책들이 뭐 이렇게 또 몽골군 침략 방어했었다 그런 게 있었고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이 침략 방어는 2차 침입이랑 5차 침입이 제일 잘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강화천도는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지난 9강 때쯤에 언급했었던 건데 이 강화도 지역쯤에서 이 방어를 한 이유가 이 몽골은 융업민족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배를 못 써요. 그러면 적군이 이렇게 마구마구마구 모든 방향에서 쳐들어오는 게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당연히 한 길로 겁나 좁은데 이렇게 삐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쳐들어오는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이거겠죠. 이 최후 정권 때는 어쨌든 간에 최대한 좁은 길목으로 어떻게든 이 몽골 군대 쳐들어와서 침략 방어를 최소화할 수 있게 강화천도를 단행했어요. 이건 지역사 키워드 잘 나오고 최후 정권 키워드 잘 나오고 몽골의 외세 침입 키워드 잘 나오기 때문에 그냥 외우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고려 정부가 다 강화도 넘어가 버리니까 그럼 그렇다고 뭐 강화도로만 침략하겠어요? 뭐 그럼 뭐 여기 한반도로 그냥 그 몽골이 침략을 안 할 리가 없다 보니까 방어할 사람 필요한데 당시 승리였던 김윤우가 경기도 용인의 처인성 전투에서 몽골 장수인 살리타를 사살하는 성과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김윤우라는 인물은 여기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참고해 두시고 3차 침입 때는 뭐 송문주라는 인물이 그냥 tuktu산성에서 또 몽골을 방어했었고 이때 3차 침입 때는 거의 몽골이 거의 한반도 끝까지 다 침략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황룡사 구층 목탑이 이때 소실되었어요. 예전에 그 고대 시대 파트에서 다뤘었던 선덕여왕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세웠던 그 탑 말한 겁니다. 경주 지역에. 그리고 5차 침입, 4차 침입은 크게 다룰 게 없어가지고 뺀 거고요. 5차 침입 때는 다시 김윤호가 등장하는데 이 김윤호가 충주산성에서 당시 관노를 가지고 노비들한테 그 노비들과 함께 이게 몽골군을 방어하는데 너무 이 전투가 안 끝나는 거예요. 전투가 너무 안 끝나니까 쟤네도 지쳐, 나도 지쳐, 힘들어 죽겠는데 이 김은호가 사기를 돋보기 위해서 약간 영웅 모드를 하는 거예요. 영웅 모드 어떻게 하냐면 딱 노비무소 들고서 노비무소 딱 불태워버려요. 자, 내가 너희들 진짜 다 몽골군들 처자식 때만 다 때려잡으면 너희 이 노비무소 다 불태워줄 테니까 쟤네 이기지 너희 다 해방이야 다 하니까 이 당시 관노들이 와 하면서 사기가 엄청 올라가지고 당시 결과적으로 또 몽골군의 침략을 방어했었고 그 이외에도 충주 다인철소 주민들의 대몽항쟁이 있었는데 이것도 뭐 충주 지역사 키워드로 가끔 나온 적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 몽골의 침략 방어했었고 앞서 제가 언급했던 것 중에 그 거란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초조 대장경이라는 걸 만들었다 했었는데 이 몽골 침략 때 그게 불타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강의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때 몽골의 침략을 또 방어하기 위해서 불교 경전을 만들었는데 그거 이름이 바로 팔만 대장경이에요. 다른 용어로 제조 대장경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거랑 관련된 불교 경전은 초조대장경, 몽골 관련된 불교 경전은 팔만대장경.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추가 키워드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침략을 끝까지 방어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몽골과 강화를 맺으면서 원나라의 부마국, 사위국이 되면서 나중에 개경 환도를 결정하게 되면서 이 몽골과의 전투를 끝내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삼별초라 해가지고 최후 정권 때 밤에 뭐 사람을 지키려고 만들었었던 야별초에서 시작했던 게 이 야별초가 나중에 자별초랑 우별초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신의군이라 해가지고 몽골에게 붙잡혀갔다가 겨우 돌아온 사람들이 몽골에 대한 데모 항쟁을 전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신의군까지 모두 합쳐져가지고 형성된 삼별초는 고려 정부의 개경환도 정책에 반발해가지고 몽골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고려 정부의 개경환도 정책에 반발해가지고 항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삼별초의 기원은 최씨 무신 정권의 사병 조직에서 기원된 건데 얘네가 사실상 더 잘 등장한 거는 몽골에게 끝까지 항전하는 깡따구가 있어가지고 좀 잘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별초 세력은 왕온이라는 왕족을 자신들의 왕, 뭐 승화후로 추대를 했었고 자신들만 왕으로 추대한 다음에 근거지를 계속 옮기면서 데모 항제 전개했었거든요. 당연히 처음 시작은 강화도겠죠. 근데 여기 격파된 다음엔 진도로 지역 옮겨요. 진도 지역에서는 배중손을 중심으로 용장성에서 항전했었고 마지막으로 또 항전한 곳이 제주도 지역인데 여기서는 김통정을 중심으로 항파두리성에서 항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 항파두리성은 제주도 지역사 키워드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고 아무튼간 이런 삼별초의 진압을 담당했던 대표적인 고려의 장수는 김방경이 있다. 이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방경은 삼별초의 진압을 담당하는 동시에 원간석기 때 일본 원정의 대표적인 고려 장수로 활동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끝까지 삼별초가 항전하긴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고려 정부군이랑 그 몽골군의 연합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진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끝까지 이렇게 싸운 군사 세력이 있었다?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홍건적이랑 왜구만 남았는데 사실 홍건적은 그렇게 다룰 게 별로 없어요. 홍건적은 심화편 개편 이후에 안동지역사 키워드 외에는 딱히 나온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가볍게 보셔도 되는데 예전에 통일신라 하대 때 진성여왕 때 붉은 바지를 입은 도적인 적고적 있다면 이 홍건적은 붉은 두건을 쓴 도적이에요. 이게 원나라 말기쯤에 등장했던 도적 세력들인데 이 원나라에서 반란 일으키다가 그 도피하는 과정에서 고려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도피하는 과정에서 어쩌다 보니까 고려를 두 번 침입했었는데 특히 2차 침입 때 1차 침입은요? 안 나와도 됩니다. 사실 1, 2차도 잘 안 나오긴 하지만 1차 침입을 더 다룰 게 없다 보니까 2차 침입 때 공민왕이 복주, 지금의 안동 지역으로 피란했다. 이 사실만 암기하고 넘기셔도 돼요. 사실 이거 왜 다룰 게 없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이성계라던가 정세훈 등이 이 홍건적의 침입을 방어했었다. 그래서 사실 이성계는 어떻게 보면은 홍건적인 침입도 발생해 이따 다룰 외구 침입도 발생해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조선의 초대 왕이 되기 이전부터 뭔가 대통령도 솔직히 업적을 못해도 나름대로 뭔가 성과도 많이 쌓고 그렇게 해야 조금 더 사람들이 이 사람은 투표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이성계도 예전부터 활동 같은 건 진짜 쭉 많이 했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외구의 침입을 방어를 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외구 침입은 솔직히 순서는 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런 거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게 여기 내에서 순서 외울 필요 있나 하는데 이거 연도 똑같은 거 많아요. 게다가 이거 갖다가 연도 문제 내면은 공무원 한국사에서 내더라도 욕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여기는 순서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어떤 전투 때 어떤 인물이 방어했었지 그냥 그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우선 이 최무선이란 인물은
그 화통도감이라 해가지고 화약 및 화포를 개발할 수 있는 화통도감의 설치를 건의했어요. 그래서 강력한 화포 및 화약 무기 개발을 통해 가지고 진포 지역에서 왜구를 격퇴하는 데 크게 일조했던 인물이고요.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암기하시면 돼요. 뭐냐면 이 이성계는 전라도 황산에서 왜구의 침략을 방어했었고, 뭐 최영의 경우에는 홍산 지역에서 뭐 왜구 침입 방어했다고 하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이성계 황산대첩이랑 최영의 홍산대첩이 명칭이 진짜 비슷해가지고 헷갈리기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성계는 나중에 왕, 사실 황제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성계는 나중에 왕이 될 상이니까 황산대첩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성계는 나중에 조선시대의 초대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성계는 나중에 왕, 황제가 될 사람이니까 황산대첩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정지라는 인물도 뭐 항구인 뭐 관음포에서 왜구의 침략을 방어했는데 얘는 거의 안 나오고, 솔직히 최무선의 진포대첩을 가장 우선순위로 외우고 얘네 둘만 인물 유형 대비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왕 때는 이 박이라는 인물이 스시마 섬을 정벌해가지고 이 왜구의 근거지 잔당을 숙청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최무선의 진포대첩이 제일 중요하고 인물령 다룰 때쯤에 이것만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특히 단독령 나오면은 다시 한번 지난 강의랑 연계해서 복습하면은 이성계는 조선 초대 왕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냥 고려시대 신흥무인 세력대 키워드 더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성계는 보통 위화도 해군이랑 연계해가지고 위화도 해군, 황산대첩 이 두 개를 키워드 잘 내고요. 최영의 경우에는 요동정벌 추진과 홍산대첩을 중심으로 좀 잘 내니까 앞서 강의랑 연계해가지고 인물 유형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쭉 정리해보면은, 자, 유목민족 침략 순서는 다음과 같이 발생했고요. 자, 거란 침략은 일단 침략 이전에 관군 조직, 1차 서희, 2차 양교, 3차 강강찬이고요. 여진의 경우에는 숙종 때 별무라 조직하고, 예종 때 여진을 정벌해가지고 동북 구성 축조했었다. 근데 인종 때 이르러가지고 4대 요구를 수용하게 되었다. 그런 흐름을 중요하게 볼 수 있고, 몽골은 저구여 피살 사건을 계기로 침략이 발생했었고, 대표적 1차 때는 박서, 2차 때는 강화천도 및 김윤우의 처인성 전투, 그리고 5차 때 김윤우의 충주산성 전투, 이거 외워두시고, 홍건적은 2차 침입 때 곤민왕이 안동, 즉 복주로 피난했다. 그게 잘 나오고, 외구의 침략 방어한 인물은 대표적으로 최무선, 이성계, 최영 등이 있고, 각각 어느 대첩이 있었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앞에서 그래도 간략하게 언급했었기 때문에 좀 고려시대 외세방어 유형을 너무 길지는 않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여기 내용이 진짜 방대하기 때문에 절대로 한 번에 못 외울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 파트는 2번 내지 3번은 반드시 복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용을 잘 숙지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 주제에서 고려시대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1, 기록유산에 대한 내용 강의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을 전달될 수 있도록 저도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